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두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며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학원가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학원 차량 공유, 불법 주정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작된 건데요. 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현재 수원 광교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지하철 신분당선을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노선은 18.5km로 서울 용산과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2년 뒤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7개였던 정차역을 10개로 변경해 다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였던 총 사업비는 20% 이상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예타 시작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 상황. 여기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명운동과 시위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 지역에 그런 분들이 했고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기대치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관건은 예타의 벽이 높은 데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승인 등 남은 과제가 많다는 겁니다. 경제성에 발목 잡혀 10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4만 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23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1,467명입니다. 전날 2만 1,8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늘어났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전날보다 19,000여 명이 증가해 11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1,710명, 은평 2,012명입니다. 서울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4.9%,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11만 5,429명입니다. 네, 그동안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양천구가 국토부가 주관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의 장학교 과장을 화상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얘기해드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양천구가 선정됐는데요. 자, 이 사업이 무슨 뜻이고 또 양천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인구 10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이고요. 예산 규모는 총 40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학원 밀집 지역을 공모 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한 다음에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학원가의 교통과 안전 환경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도입되는지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안 사업은 총 4가지인데요. 크게 4가지 사업인데, 첫 번째 학원 차량 공유 솔루션이라는 사업이 있고,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 스마트 주정차 관리 솔루션, 민간 주차장 스마트 공유 솔루션 등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원 시간에 학부모들 차량으로 인해서 근처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로 인해 다수의 교통사고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도록 학원들을 통합 연계하여 차량과 노선을 공유하는 학원 차량 공유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사업은 IoT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 도난과 방치를 예방하고 그 근처 세이프존을 조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 두 사업은 통행수단 전환으로 차량 통행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불법 주정차 감시 솔루션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존에 진입했을 경우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문자를 송출하고 LED 전광판을 통해 인근에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안내하여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 주차장 연계 솔루션 사업이 있는데요. 인근의 공공이나 민간 부설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공유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의 참여를 좀 높이고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몇 년 전에 유비쿼트 도시 사업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행정 내부의 시스템과 통신, CCTV 등의 구축 등의 도시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주민과 분리된 사업이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고 반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는 현재 마침 스마트 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리빙랩이 진행되었고 리빙랩에서 학원 밀집으로 인한 도시 문제가 주목되었습니다. 중소도시 공모 사업을 제안하는 이게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기에 그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한 것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도 주민의 체감도나 또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스마트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학부모, 학생, 경찰, 학원 운영자, 또 운전자 등과 이렇게 여러 방면의 리빙랩을 실시하고 또한 관련 민과 관과의 거버넌스도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청 스마트 정보과 장학규 과장이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는 과태료가 2배로 오릅니다.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검사기한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사건 1위는 계약 해지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이 18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중 105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을 합의 조정했습니다. 분쟁 이유는 계약 해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대료 조정, 수리비, 계약 갱신, 권리금 순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월까지 저소득 취약 가구의 생활시설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홀몸노인 등 2만 4천여 가구로 시는 전기와 소방,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비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이 진행합니다. 점검을 원하는 구민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